크로미움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홍영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 호스트이신 석찬님께서 제주대학교에 계실 때 그때 오브소스 관련 세미나로 한 10년 전쯤에 한번 가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인연을 또 잊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오늘은 웹3 브라우저인 제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브레이브 브라우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히 저를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제 크로미움 엔지니어고요. 첫 직장인 LG전자에서는 이제 리눅스 커널 엔지니어로 이제 커리어를 시작해서 몇 년간 일을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그 LG 인베디드 보드에다가 크로미움을 포팅하는 일을 잠깐 하면서 이제 크로미움과 이제 인연을 맺게 됐는데, 이제 포팅하고 나서도 이제 막 그 당시 오픈 소스 쪽 이렇게 막 이야기가 막 나와서 저도 이제 오픈 소스를 하고 싶어서 이제 무슨 프로젝트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번이라도 만져본 크로미움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때 너무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읽다가 이제 뭐 컨트리뷰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간단한 뭐 타이포 고치는 것부터 이제 올리면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컴퓨터가 되면은 이제 크로미움 컴퓨터가 되면 왠지 멋져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제 퇴근하면 하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해서 이제 컴퓨터가 됐는데, 사실 이제 크로미움다 놓아야지 그 이메일 계정이 너무 갖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고, 이제 그렇게 커미터가 돼서 컨트리뷰션 활동 쭉 하다가 네이버로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지 안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네이버에서 웨일 브라우저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웨일 브라우저 시작할 때 거기로 옮겨서 웨일 브라우저 시작을 해서 이제 1.0까지 런칭을 하고 이제 발표한 다음에 저는 이제 이갈리아라는 웹엔진 전문 회사로, 컨설턴팅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택근무, 그때는 재택근무를 이제 안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재택근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갈리아로 옮겨서 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풀타임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갈리아에 갔는데, 그때 브레이브 회사가 크로미움 관련 영역을 이갈리아에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갈리아 회사로 가서 이제 컨설턴트로 이제 브레이브에 가서 이제 브레이브 프로젝트 하다가, 어차피 이갈리아에 있어도 브레이브 프로젝트를 계속 할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브레이브 소프트웨어로 옮겨서 지금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브레이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브레이브 소프트웨어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만드신 분, 그 브렌단이 이제 모질라에 나오셔서 이제 모질라에서의 동료였던 이제 브라이언하고 함께 2015년에 창업하셨어요. 하셔서 그때 이제 인터넷을 막 사용을 할 때 애드 트래커 등으로 이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이제 많이 침해받고 있는 이제 그런 걸 이제 개선을 해보고자 이제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개발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한 데일리 3,200만 정도, 그리고 월간 한 7,600만 정도 브레이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 이제 1억 명의 월간 사용자를 목표로 열심히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브레이브 브라우저 외에도 자체 인덱싱을 가지고 있는 브레이브 서치라는 검색 엔진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 한 200명이 좀 안 되는 인원이 지금 브레이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아쉽지만 한국인은 지금 저 혼자예요. 그래서 좀 한국인들이 좀 더 있어서 좀 한국말로도 회사에서 말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하고 싶은 건데, 브레이브는 웹3 브라우저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것이 제 오늘 발표의 이제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석찬님으로부터 이 발표를 요청을 받기 전까지는 제가 좀 부끄럽지만 웹 기술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어요. 웹 1.0이나 2.0, 웹3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제 제가 브라우저 개발팀에 있었지만 주로 웹 기술이 아니고 저 C++
뭐 UI나 뭐 브라우저 업데이터나 이런 그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쪽에 개발을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웹3 브라우저인지 아닌지도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좀그 요청 이 발표 요청을 받고 머리가 좀 하얘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발표 준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좀 웹3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나마 좀 많이 알 수 있게 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까 소개하실 때 뭐 블록체인 업계에 계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마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들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 아닌가.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왜 이렇게 길게 소개해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냥 귀엽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이제 웹3 브라우저인지 아닌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우선 웹3 브라우저가 무엇인지를 좀 이제 알아봐야 돼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런저런 문서를 좀 찾아보니까 이 웹3 브라우저는 이 크립토 월렛을 이용을 해가지고 DF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웹3 브라우저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더라고요 문서에서. 그리고 여러 웹페이지들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뭐 웹3도 모르고 DF도 모르고 그리고 크립토 월렛 같은 이런 것도 모르고 전혀 저한테 새로운 영어여가지고 아직 생소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 웹3에 대한 썸머리를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샷은 이 오픈C라는 이제 DF 사이트에 있는 이제 커넥트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팝업인데요. 이 팝업이 이 사용자와의 이 사이트가 사용자 연결을 위해서 이 DF이 크립토 월렛과 연동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청을 브라우저가 처리할 수 있으면 이제 그 브라우저는 웹3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나왔던 이제 그 정의에 나왔었던 웹3 브라우저가 무엇인지 설명에 사용되었던 웹3, DFS, 이 크립토 월렛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웹3인데요. 또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웹3를 이제 말하기 위해서는 이제 웹 1.0, 웹 2.0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웹 1.0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넷 초기에 이제 스태틱 컨텐츠들로 이루어진 그래서 유저와 서비스 간의 인터랙션이 전혀 없고 그냥 유저는 단순히 게시된 컨텐츠를 읽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웹 1.0을 이제 우리는 리드 온리 웹이라고도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해왔고 그리고 이제 웹 2.0은 웹사이트들이 이제 커멘트 같은 이런 소셜 기능들을 제공을 하면서 이제 웹 2.0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인터넷 시대를 우리는 이제 웹 2.0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이제 유저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이제 다른 유저들의 컨텐츠를 소비를 하고 서로 커넥션이 그 사이트에서 서로 커넥션이 만들어지는 그런 인터넷 환경.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웹 2.0을 뭐 소셜 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 2.0 시대가 이제 대세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웹 2.0 시대에서는 이제 사용자들은 이제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고 이제 그 서비스에 저장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업로드된 사용자들의 데이터들을 이제 빅테크들은 이제 수익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이 사용자들은 그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가 어떻게 회사의 수익화에 사용이 되는지 알기 힘들고 그리고 그거 어떻게 수익화에 사용이 되는지는 오로지 이제 회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사용자는 사용자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는 이제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이 만든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들의 히스토리 뭐 그런 정보들을 이제 모아서 광고 시장 같은 제3자에게 이제 3자에게 팔아가면서 이제 기업들은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즉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 자체가 제품이 돼버린 상황인 거죠. 그 기업들이 사용자들을 팔아가면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웹 입점령 시대처럼 이제 빅테크들의 이제 모든 권한들이 좀 집중된 구조에서 이제 사용자들은 자신이 만든 데이터들을 이제 컨트롤하는데 사실상 제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하나의 주체가 이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자들이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제3자를 신뢰할 필요 없이 이제 데이터는 안전하게 분단되어 있고 자신의 데이터의 이제 제어에 대한 권한을 스스로 가질 수 있으면은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이제 보호할 수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웹 2.0의 이런 중앙 집중적 모델의 단점들을 이런 탈중앙화 모델로 이제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탈중앙화 모델을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들의 요구사항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기술적 기반이 이제 필요한데요. 이렇게 중앙 집중적인 통제 없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데이터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증명할 수 있고, 또 이를 공개적으로 안전하게 보장하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탈중앙화 모델의 이제 기술적 기반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모델을 이제 웹3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립토 커런시 없이는, 이제 암호화폐 없이는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참여자들을 위한 이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야만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크립토 월렛이 없으면은 그 크립토 커런시를 저장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웹3는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니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커런시나 이 크립토 월렛, 이 모두가 이제 웹3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반 기술들 위해서 이제 웹3는 이제 사용자 자신의 소유권을 제3자가 아닌 이제 스스로 제어하고 증명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웹3 모델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이제 DFS입니다. DFS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DFS는 이제 Decentralized Application 약자인데요. 이 Decentralized 웹인 웹3 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들을 우리는 이제 DFS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웹3는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므로 DFS는 블록체인을 데이터베이스로 쓰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FT 거래나 뭐 디파이 등 이미 많은 DFS 사이트가, 앱이나 사이트가 만들어졌고, 저는 그 전까지, 이 발표 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사이트들이나 웹이 웹3로 구현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웹3나 DFS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크립토 월렛인데요. 이 탈중앙화된 웹3 환경에서는 이제 개별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가 이제 유저의 신원을 이제 관리하지 않고 이제 대신 관리해주는 제3의 기관도 없습니다. 이 블록체인에서는. 그래서 사용자는 스스로 이제 자신임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크립토 월렛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립토 월렛은 각각 유니크한 이제 퍼블릭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고, 이 블록체인에서는 이 퍼블릭 어드레스가 이 아이디처럼 사용이 되고요. 이제 은행으로 비유하자면은
이 퍼블릭 어드레스는 이제 공개된 계좌번호 같은 계좌번호와 이제 매칭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크립토 월렛은 이 퍼블릭 어드레스가 공개된 퍼블릭 어드레스가 내 어드레스인지 아닌지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크립토 월렛을 사용해서. 그래서 월렛이 이 DFS에게 이 퍼블릭 어드레스가 내 월렛이 소유하고 있는 어드레스임을 이제 인증을 해주면은 이제 비로소 이제 DF과 월렛은 이제 커넥트가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용자는 DF을 사용을 하게 되고, DF은 사용자의 이제 크립토 월렛과 이제 연동을 하면서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이제 전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간단하게 웹3나 DFS 그리고 크립토 월렛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제 이 문장을 다시 보면은 이제 브라우저가 크립토 월렛을 가지고 DF에 연결할 수 있으면은 웹3 브라우저다 라는 이 문장을 이제 저는 이해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정말 뿌듯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나 이해했어. 나 이제 이해했어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기 왔는데 다들 아시는 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DFS는 이제 웹3의 기반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을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 사용자는 DFS를 사용을 하면서 데이터를 만들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는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해야 되므로 이제 이 DF이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트랜잭션으로 만들고 보내기 위해서 이제 크립토 월렛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궁금했던 질문이었던 이 브레이브는 웹3 브라우저인가? 이 질문을 저는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앞에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해서 이제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웹3 브라우저예요. 이제 지금은 맞다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제 브레이브는 브레이브 월렛이라는 그 빌트인 크립토 월렛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셀프 커스터디 월렛이고, 메타마스크 같은 익스텐션이 아니고 브라우저 내부에 이제 네이티브로 구현해서 더 안정성을 보장하는 이제 크립토 월렛이에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브 월렛을 해서 이 스크린샷은 이제 브레이브 월렛을 사용을 해서 넌스라는 DF에 커넥트를 하는 화면인데요. 이제 커넥트를 한 뒤에 이제 저 되게 신기했어요. 커넥트를 한 뒤에 이제 월렛도 처음 사용해보고 하니까 커넥션이 되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말로만 듣던 NFT를 나도 사볼 수 있는 건가? 나도 비딩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봤다가 가격 보고 좀 포기했습니다. 이게 간단한 이런 이미지가 막 이더리움 3개 막 이러니까 도저히 비딩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이제 좀 다른 앱들을 이제 둘러보면서 좀 싼 거 있으면 하나 한번 사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브레이브의 자체의 월렛인 브레이브 월렛을 사용을 해서 이제 DF에 커넥션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니까 저는 이제 브레이브는 웹3 브라우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웹3 브라우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봤는데, 웹3 브라우저는 이제 기존 브라우저보다 이제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브레이브는 애드블러킹이나 핑거프린팅, VPN이나 트루 브라우징 같은 많은 프라이버시 관련 및 보안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라이버시 기능들이 웹3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웹3의 지향점이 이제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제 브레이브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브는 이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제 가장 중요한 골로 세팅을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간단히 좀 몇몇 이제 프라이버시를 위한 몇몇 대표적인 피처들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하고 이제 오늘 발표를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브레이브 쉴드인데요. 브레이브에서는 이렇게 추가 설정 없이 그냥 디폴트 상태로 그냥 디폴트 상태의 세팅으로 이제 애드 블락킹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드 블락킹이라는 이 브레이브 쉴드의 기능은 익스텐션이 아니고 네이티브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업계 최고 수준의 이제 애드 블락킹 성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티브로 구현이 되었고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원래는 C++로 이제 엔진이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 다 로스트로 코팅을 다 했고 그래서 그 자체 퍼포먼스 성능 측정을 해도 다른 익스텐션 기반의 그 애드블락 익스텐션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우저 이제 주소창에 이제 브레이브 로고 버튼을 통해서 현재 사이트에서 이제 애드블락킹의 상태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고급 옵션들로 들어가면은 뭐 HTTPS 업그레이드라든지 핑거프린팅, 서드파티 쿠키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블락된 리스트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브를 쓰면은 이제 많이 좀 쉽게 셀링 포인트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인데요. 브레이브를 브라우저 쓰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브레이브를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만 써도 유튜브 광고 없이 바로 영상이 재생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모바일에서 특히 모바일에서는 백그라운드 재생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쓸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 프리미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프리미엄이 점점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치킨 사 먹으시고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쓰시면은 프리미엄과 같은 똑같은 기능을 공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질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파이어폭스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유튜브 쓸 때는 브레이브 쓰시고 다른 거 하실 때는 이제 모질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피처는 이제 브레이브 에즈와 이제 리워드라는 피처입니다. 이제 브레이브는 이제 브레이브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 동의 없이 이제 애드블락커를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는 브레이브 시리즈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한다면은 그 사이트에 자기 서포트하고 싶으면은 애드블락킹을 다 해제할 수 있어요. 그걸 다 자기 사용자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브레이브가 이제 온라인 광고를 이제 광고를 차단을 하고 있지만 브레이브가 이제 온라인 광고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브레이브는 이제 유저 프라이버시를 이제 보호하는 광고 플랫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는 사용자에게 이제 광고 수익의 일부를 보상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브레이브는 이제 브레이브 애드라는 기능을 키게 되면은 이제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브레이브가 이제 광고를 해서 받는 수익의 70%를 이제 브레이브가 발행한 BAT라는 토큰이 있는데요. 그 토큰의 형태로 사용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리워드가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리워드를 위해서는 지금은 업홀드나 뭐 이런 것 같은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 어카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카운트하고 연동이 돼야지 이제 지금은 브레이브가 사용자에게 이제 그 리워드를 BAT 형태로 보내줄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국내 서비스라고는 이제 제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BAT도 이제 로드맵이 있어요. 1.0, 2.0, 3.0 이런 로드맵이 있는데 아마 먼 미래에는 아닐 것 같은데 이제 그냥 그 브레이브 월렛 같은 셀프 커스터디 월렛에 바로 그 리워드를 BAT 형태의 리워드를 그 커스터디 셀프 커스터디 월렛에 넣어주면은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리워드를 사용자들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브는 이제 브레이브 애드라는 이제 프라이빗 애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브레이브 브라우저에서 이 기능을 켜면은 이제 사용자는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브레이브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 이 브레이브 애드는 광고 카탈로그가 이제 로컬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로컬에 있는 사용자 프로파일 기반으로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각각 유저에게 좀 최적화된 광고를 이제 보여주려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로컬에서만 진행이 되고 그 사용된 데이터는 이제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브 애드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광고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는 이제 광고를 이제 볼지 안 볼지, 그리고 얼마나 볼지, 무엇을 볼지 등등도 이 세팅에서 다 세부적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웹3하고 이제 유저 프라이버시를 위한 이제 브레이브의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브레이브는 이외에도 정말 많은 기능들을 프라이버시를 위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모르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더 브레이브 브라우저 기능을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기능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용해 보지 않으셨으면은 유튜브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브레이브가 디폴트 브라우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